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옆에 계신 이지수 사장님의 엄마, 또 다이아몬드 최영순. 딸 이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워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숙했잖아요. 네, 저희 네. 매일 합숙하는 사이죠. 사실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매일 이렇게 합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같은 집에 나와서 또 같은 차를 타고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쑥스럽지만 저희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최용순 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최용순 사장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결단하고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예쁜 딸 둘이 있거든요. 예쁜 딸 둘과 또 남편 잘 만나서 잘 결혼도 잘했고요. 야망이 큰 남편이니까 제 삶은 이제 굉장히 앞날이 밝다. 그래서 제 꿈인 현모양처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많은 그 남편이 무너지니까 제 모든 꿈이 무너지고요. 현모양처의 길은 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해보게 되면서 철이 났던 것 같아요. 철이 나면서 이것저것 해봤자 안 되는 그 일들을 해보다가 열심히는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일을 보면서 어떤 좋은 도구,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쯤 저희 스폰서이신 방숙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마음 먹었다고 다 진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도 있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정말 가장 강력한 저를 움직이게 했던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었죠. 옆에 계신 우리 이지 사장님인데요. 제가 가장 좀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쉬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플래티늄까지 갔거든요. 저도 밤에. 그때 어떤 일들 하셨죠? 네, 밤에 새벽까지 찜질방에서 네. 분식점을 하기도 하고. 떡볶이가 그렇게 네, 맛있었던. 네, 맞아요. 네. 맨날 우리 애들 갖다 싸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탁 편의점 뭐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말 뭐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했던 그 매달의 수입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에 안 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남편이 원망되는 그 시점에 내가 이렇게 또 아메이 사업을 알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집을 들어가 봤더니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막 1시, 2시예요. 왜냐면 찜질방을 주말에 남편한테 막 인수하고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가 없는 딸 둘은 어떨까요?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TV를 계속 켜놓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딸이 또 그 또 어두운 소파에서 그 옷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어두운 소파는 주황색 소파였죠. 네, 그쵸, 기억이 주황색. 납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버릴 때까지 정말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소파 위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다가 잔 거죠.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눕히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등이 글쎄 주황색이 된 거예요. 하얀 티가. 제가 그때 이 다른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는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정말 그 소파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살 것이고 학원 하나 못 보내줄 것이고 또 원하는 거 참으라고만 할 것 같은 저 모습을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그 다음날 사실 좀 너무 힘들어 했던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에 또 어디 몇 군데 들렸다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제 인생을 정말 통틀어 가장 열심히 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큰 결단을 하시게 되셨다는 그렇죠. 거죠. 많은 결단 중에 그런 결단들이 음. 저한테 아주 중요했습니다. 네, 정말 그 결단 덕분에 저희 매년 네. 여행을 다니게 됐죠? 그쵸. 그 네. 결단 덕분에 그 해 바로 열심히 해서 다음 해부터 이렇게 바로 여행 다녔죠? 네. 기억나죠?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지수 사장님 네네. 그렇다고 부모가 한다고 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업? 저도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한다고 이제 하게 되지는 않죠. 저도 아메이 사업이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일 정말 고마운 감사한 회사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디자인 전공으로 이제 대학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을 그쯤에 이제 채용 사장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저 용돈 5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그 펑션장에 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용돈 5만 원은 굉장히 귀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펑션장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펑션장에 이제 일본의 다쿠미 큰 FC 분이 이제 오셔서 스피치를 해주신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멀리서 이제 그 무대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아메이 사업으로 이루신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들이 뭐 작가, 화가, 사진, 뭐 직업이 무려 거의 20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많은 직업을 아메이 사업으로 이루셨다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는 뭔가 멘토?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그분이 굉장히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저렇게 멋진 부자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이런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좀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도 정말 너가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아메이 사업 안에서 너가 배운다면 정말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딸이 막 망해가는 그런 일을 아무거나 시키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좀 자신 있게 주장하실 수 있었는지 권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딸에게 본인이 하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알아보라고 권유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진행했던 아메이 사업은 이제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저를 봐왔겠지만 너무나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이 그 무렵이 언제였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를 좀 뭘 해볼까라고 고민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이 아메이 사업은 그 어떤 일보다 정말 대단한 경영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할 때 이 아이는 또 우리 이지수 사장님 주로 창업을 꿈꾸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못 가리키는 그 경영 수업을 이곳에서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이 안에서 배우는 것들, 특히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이 다 담겨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소통하는 법, 사람을 이해하는 법,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런 인간적인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또 인세와 자산 소득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을 찾아간다 해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또 다행히 제가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편이었잖아요. 바로 어디 취업해서 돈을 벌어와라 이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그래서 좀 한번 2, 3년이 걸려도 여기서 경영 수업 한번 받아보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그렇게 부모님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권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럼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라는 마음으로 또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이 사업의 가치를 정말 더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정말 아메이만한 사업은 없는 것 같다라는 가치를 느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또 다른 저의 어린 시절 궁금한데요. 이지수 리더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리틀 이지수. 네, 리틀 제가 기억하는 이런 얘기 솔직히 둘이 나눈 적이 없어갖고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궁금해요, 제가 궁금해요. 물어봐 달라고. 네.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신 답답한 내 딸이었어요. 예. 참 나도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시작이 안 좋네요. 예. 답답한 그쵸? 아이였다고요? 조금 답답했죠. 예, 참 저한테는 물음표였던 우리 지수였는데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조금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기보다 왜 해야 되냐며 저한테 빠득빠득 대들던. 이걸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돈을 계산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수학을 배워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들기 시작하던 아주 진짜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저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이상하게 행복해하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뮤지컬 반? 학교에서 하는 어떤 선생님 만나서 뮤지컬 반을 해보지 않겠니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들어오고 연습을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그죠?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매일매일 가서 연습하고 공연을 한 3편인가 섰죠. 네. 그럴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이 아이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이런 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처음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갈 때 더 어려워졌어요. 저희가 그럴 때 이지수 사장님한테 미안했어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한 채로 이제 중학교 시절이 돼가는데 그래서 미술 공부. 왜냐면 저는 무슨 욕심이냐면 학교에서 왜 그 하는 거 있죠. 그거 뭐죠? 그거 점수 받고 이렇게 뭐 미술 활동 많이 하면 이렇게 저기 점수도 받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시죠? 네. 아무튼 거기 가서 점수를 그쵸. 세워본 적이 그 누가 좀 없어가지고. 알려주세요. 댓글 좀 네, 올려주세요. 네. 뭐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네. 예, 그걸 받아야 되니까 미술이라도 한번 받아볼래? 미술 교육이라도. 그래서 한 달 정도 방학 동안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큰 거금을 들여서 눈물을 참고 그래도 제 생각에 미안했어요. 많이 공부만 하라 그러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예능에 소질이 있었던 우리 딸에게 미술을 권유했고 그 학원에서 이제 일이 났죠. 이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밤새도록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의 하루 12시간씩 그림을 그죠? 그렸죠. 아니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미술적인 재능을 발견하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을 이제 또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그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다고. 아유,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좀 한 가지 큰 특징을 이걸로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가요? 시험을 보고 오면은 항상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일 잘했대요. 엄마 나 오늘 진짜 끝내주게 잘 봤대요. 네, 너무. 그래서 일단 저 할 말을 막아요. 네. 제 입을 막고요. 기대를 하죠, 저는.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나오면 아주 놀라운 성적을 받아오는 거예요. 네. 평범하지 않은 수준의 아주 낮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네. 그때 이지수 사장님은 제가 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되려 화를 내면서 난 분명히 잘 봤다. 그럴 리가 없다. 그쵸.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한 몇 번 당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내가 얘랑 싸우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냥 내비두자. 민망해서 저런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 알아봤어요. 저 자신감, 저 당당함으로 그래도 사람한테 눌리지 않고 사회생활은 하겠구나. 그런 비전은 수학 있었습니다. 40점 맞으면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점수 네, 혹시 얘기하지 말라고 이세사업가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40점 받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네. 저한테 분명히 점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니 정말 아니, 제가 창피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거 제가 제일 잘 받은 점수예요. 지금 그나마 높은 거 말한 거잖아요. 네. 네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왜 내가 못하는 것까지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저 설득이 돼요. 네, 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학교에 많이 불려오셨다고. 그래서, 네, 왜 그래서 그렇게 또 불려오셨나요? 너무나 정의는 또 있어요. 정의로워요. 이 여리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일을 내요.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하면 이제 선생님 불러요. 어머니 아시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모르고요. 저도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어려운 아이한테 괴롭히는 남자애를 그냥
이렇게 한 방을 먹이고 때리고, 막 네. 이런 거 있죠.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쳤던 이런 부분은 네. 참 이승우 사장님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몇 가지 성향을 보고 우리 아이를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이 아이를 잘 돌봐주면 저런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 꼭 발휘돼서 많은 사람을 돕겠구나. 이 생각은 제가 솔직히 지금 와서 해보니까 마음 깊숙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성장을 했지만 사실 이 사업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하면서 사실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화도 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어떻게 이걸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그래도 성장해 주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너무 이 사업의 비전을 크게 봤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었고, 정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전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만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좋게 생각하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데 뭔가 못 알아듣는 그 답답함,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랬을 때 저는 질문을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고 이곳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스폰서님들께, 그리고 저희 팀의 어떤 업라인 스폰서님들께 또 계속해서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가졌기 때문에 해답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그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다면 그 길을 따라갔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늘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맞지 않나요? 그랬죠. 그래도 스폰서님들은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도 회사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들을 다 포함해서. 근데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화가 도움이 나더라도 됐나요? 여기서 이제 최용 사장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해내셨잖아요. 저희 최용순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해내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본 거를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정말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떡볶이 팔다가 지금 이렇게 멋진 사업에, 멋진 기업의 사장이 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며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최용 사장님을 또 보면서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나 더 잘할 것 같아. 나 빨리 더 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랬군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좀 잘 못하는 것도 도움이 되네요. 이럴 때 보면.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러면, 네가 좀 해. 막 이러고, 잘 모르겠어. 막 가끔 이러시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좀, 그렇게 그랬군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멋지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네, 그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지금. 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저희가 함께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네, 제가 말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네, 사업가로서 보는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도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사업가로서 보는 관계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사업가 이지수, 사업 파트너로 본 이지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업가 이지수 사장님. 네. 예, 제가 본 사업가로 본.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께도 권유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평생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우리 아이인데 내가 모르겠다는 소리를 많이 아직도 모르겠고 시집장가 보내면 더 모르겠죠. 예, 그런 마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면서 우리 아이 내가 다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하고 어디로 이렇게 떠나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이주 사장님은 이랬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결단력 있고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저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지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도울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결단하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하는 걸 봤어요. 생각보다 우리 딸이 굉장히 큰 리더가 되겠구나. 오. 예, 제가 솔직히 거기서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참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네. 조금 많이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 근데 굉장히 큰 리더구나. 음. 이 리더를 내가 정말 제대로 도와주고 환경이 되어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진행하면서 의외로 반대로 지금 제가 잘했던 거 처음엔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장하면서 부모인 제가 좀 약점도 많거든요. 단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커버해주고 있어요. 야,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건 이런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지수 사장님이 네. 본 최영순 사장님 사업가, 네, 사업가로서의 사용사장님이요? 최용 사장님. 네. 사실 저도 그동안 엄마로서의 모습만 이렇게 봐오다가 되게 제가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사장님, 엄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헌신하시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계속 뭔가를 도우시는 그 마음이 엄마로서 엄마를 뭔가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의 돕는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그런 서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돕기만 하냐 도대체. 왜? 답답하셨군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끝없이 도우시냐고 제가 그런 질문을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몬드야 라고 하셨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좀 멋있네요. 멋있죠? 네. 네,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진짜 마음에 되뇌이면서 저도 이거를 신념으로 또 갖고 가는 저의 마음이 되었기도 했는데요. 전 진짜 우리 엄마가 본인의 꿈을 위해서만 사는 분이 아니시구나. 본인의 꿈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정말 멋지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아메이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보게 되면서 우리 엄마 정말 멋지다. 정말 기버죠? 기버. 네. 기버인 최영수 사장님을 또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칭찬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고요. 네.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그래가지고 일들이 많았네요. 네, 그죠?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 유난히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에피소드? 네. 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둘 사이의 관계에서 힘든 것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을 받아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잘 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미팅만 갔다 오면 막 열정이 받아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여기 의문이 들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의문 드는 모든 문제들을 저에게 이제 거의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의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파트너들은 상담, 그쵸. 시간 맞춰서, 그죠? 그쵸. 제가 뭐 저기 한 시간에 서로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밤도 없고 주로 밤에, 왜냐면 모든 일을 끝내고 들어와서 저도 좀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12시간 넘는 그 시간에 막 뛰쳐와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듣는데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도 자질 부족이구나 할 거 느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이날도 유난히 피곤한 날, 이제 저도 모르게 약간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12시 넘었어요. 그날도 저도 너무 지쳐 있는데 문을 확 열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달려올 저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럴 줄을. 제가 얼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요.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문을 잠갔어요. 아이고. 목욕한다 그러고 제발 저 아이가 그냥 자주길 바랐던 그날이 저는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스폰서님이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진짜 유난히 되게 많이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서 차마 그렇게 하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그랬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또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안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할게요.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채용사님과 이런 여러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 막 하면서 또 답답한 그런 순간들을 이제 지나면서 그렇죠.
최영 선생님 어느 날 폭발하셨는지 이제 화장실로 안 가시고 가출을 하신 거예요. 네, 가출을 하셨어요. 너무 답답하셨는지 이제 저랑 이제 전화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드라이브 하러 그냥 가출하신 거죠. 저는 집에 올라가기 싫어서 차에 이렇게 앉아서 화를 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출을 아주 빠르게 끝내시고 다시 돌아오셨는 제 차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우시고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면서 내가 이 사업해야 되니까 너가 그만둬!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만두라고 당장. 나는 해야 되니까 너가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제발 그만둬줘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울면서 왜 자꾸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냐고. 나는 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저 약간 다툼을 했죠.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부럽다, 되게 어떻게 이렇게 엄마와 딸이 하시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항상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가 밖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못 보이겠고 차에서 무슨 부흥회하듯이 거의 수련회하듯이 저희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마음을 또 다독이면서 또 이렇게 다졌던 생각이 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는데 네,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저 그때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저는 이게 제 머리 쓴 겁니다, 제가. 너가 그만둬줘라 하면 할 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럼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네, 물론 맞아요. 있었지만 네.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지켰던 여행입니다. 첫 여행. 제가 엄마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지만 너희들에게 꼭 그 여행을 선물해 주려고 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엄마 나갔다 올 때 아빠가 반대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아빠 신경 거스르면 안 돼. 그래서 뭐 차려놓은 거 먹고 아빠도 좀 차려줘. 아빠가 기분 좋게 잠만 자면 엄마는 밤늦게 와도 괜찮거든. 그렇게 딸에게 많이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고요. 그 첫 여행을 제 파트너 가족과 함께 제가 하게 돼서 네. 아직도 너무 많이 설레입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정말 그 첫 여행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여행 갔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해주지? 이런 일이 있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할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 첫 여행.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마다 여행을 계속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최영 사장님이 에메랄드 가셨을 때, 성취하셨을 때 만들었던 제가 고1 때 이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치앙마이, 코타키나발루, 발리 이렇게 매년 갔던 그 여행을 모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세요.
동행이라는 노래예요.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아주 높이까지 가보고 싶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사업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보고 싶은지, 어디까지 해내고 싶은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그래서 함께 하면서 새롭게 생긴 함께하는 새로운 꿈 있을까요? 네, 있죠. 제가 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꿈 많은 딸을 후원하면서 꿈이 많은 사람을 후원하면 내 꿈도 커진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중에 함께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교 활동을 하고 올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부터 꿈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시간적인 자유, 또 재정적인 자유를 얻고 또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함께 선교를 떠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소중한 꿈이 생겼습니다. 네, 또 저는 이렇게 꿈이 많아서 저의 개인적인 꿈은 워낙에 많지만 또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은 저희 엄마가 사실 꿈이 정말 없으셨어요. 근데 정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정말 저것만 해보고 싶다 하는 꿈이 집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집에 대한 꿈이 있으실까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누구 집 지하, 누구 집 꼭대기에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네, 그런 집을 아직 저희 집이 딱히 없죠, 아직. 이승우 사장님이 자꾸 다른 집을 만드세요. 이제 좀 이상하게 생긴 집을 자꾸 만드세요. 진짜 우리 집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집을 자꾸 만드셔가지고 저희 집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집을 갖고 싶은 게 또 최웅 사장님의 꿈인데 제가 요즘에 계속 김일현 사장님 그 꿈의 궁전, 꿈의 집에 다녀오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멋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을 또 같이 꾸게 됐고 내가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저런 멋진 집에 살아야지 하는 엄마의 꿈을 꼭 이뤄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같이 다녀왔는데 우리 딸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사업을 혼자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확실히 보게 되니까 갖고 싶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꿈들을 꾸고 있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꿈까지 이렇게 30분 동안 말했기 때문에 저희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쵸.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차도 또 누가 들여다볼 것 같아요. 차도. 네, 차도 네. 누가 자꾸 들어보다 우리 이제 다투면 안 싸우지 되고, 말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스폰서님. 네, 우리 잘해내요. 네. 네, 오늘 5월에 가정의 날 특집으로 해봤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족과 함께 계획 꿈 세우시고요.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화이팅!